예금이 주는 안심의 역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최소한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금은 차가운 금고 속 묵직한 돌처럼 느껴지죠. 문제는 바로 그 안심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따르면 은퇴자 상담 중 상당수가 손해만 안 보면 된다고 하면서 모든 돈을 예금이나 단기 상품에 몰아넣는데, 정작 그 선택이 수년 뒤 실질 자산 가치를 조용히 잠식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금리는 움직이고 물가는 오르며 의료비 같은 생활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달립니다. 예금은 배가 아니라 정박된 배처럼 정지 상태라서 세상의 변화가 더 빨리 뛰어가면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사례 1. 금리 3%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 60대 초반 박 선생님은 퇴직금 1억 8천을 모두 3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상품은 불안하고 주식은 절대 안 해. 금리 3%면 그럭저럭 괜찮잖아.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3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평균 4.2%씩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자세히 계산해보지 않아도 예금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뜁니다. 이 말은 예금이라는 금고가 제자리에 있는데 생활비라는 파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뜻이죠. 3년 후 원금은 그대로였지만 체감 구매력은 슬그머니 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왜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지? 라는 말을 스스로 내뱉었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때서야 박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안정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는 걸요. 사례 2. 예금이 너무 많아 자녀에게 손해를 남긴 김 여사의 이야기. 70대 김 여사는 상속세까지 계산해 둔 분이었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예금으로만 불려서 자녀한테 깔끔하게 넘겨줄 거야. 겉으로 보면 모범생 같은 계획이었죠. 그런데 김 여사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예금은 상속세 절세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정기예금만 잔뜩 갖고 있으면 자산 리스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절세 설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예금은 매년 이자가 붙을수록 과세 대상도 커집니다. 결국 김 여사는 세금으로 괜히 내 돈을 덜 남기게 되었네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전하려고 고른 예금이 오히려 남길 몫을 줄이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사례 3. 의료비 폭탄을 예금으로 막으려다 한계에 부딪힌 정씨 부부. 은퇴자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의료비입니다. 정씨 부부는 65세에 예금 2억을 준비해 두고 이 돈이면 큰 병만 안 걸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하게 꼬였습니다. 수술비와 재활비, 간병비까지 합쳐 3천만 원 넘게 들어갔고 1년 동안 부부의 지출은 예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회복에 따라 들어가는 지속 비용이었습니다. 예금은 빠르게 줄기 시작했고 정씨 부부는 결국 우리가 너무 안전만 바라보다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예금이 아닌 장기 대비용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금은 방패가 아니라 작은 우산에 가깝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예금은 나쁜 걸까? 아닙니다. 예금은 은퇴 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예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예금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생활비 보관, 비상자금 확보, 금리 상황이 급변할 때 잠시 머무는 안전지대.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예금을 전천후 해답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구조. 은퇴 이후 자산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만 주면 썩고 햇볕만 쬐면 타버립니다. 예금이라는 물과 성장형 자산이라는 햇빛을 함께 조절해야 실제로 오래 유지됩니다. 균형 구조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안전 영역, 3년 미만 사용 예정 자금, 예금, CMA, 단기채 등. 중간 성장 영역, 3년에서 7년 사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 금리형 상품, 안정형 펀드,
배당 중심 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기 생존 영역, 7년 이상 묵힐 자금,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식형 자산이 반드시 일부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자산을 숨쉬게 합니다. 예금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지점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금은 안전이 아니라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는 길고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면 안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금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는 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에 맞는 속도를 가진 자산이 필요하다. 조금 천천히 그러나 더 오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의미의 안정입니다.